안녕하십니까. 중소기업 경영지원단의 양정호 지원장입니다. 기업에 필요한 정보를 쉽게 이해하고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자료는 경영인 정기보험이라는 상품입니다. 경영지원에서 이제 보험 상품을 좀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부담감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이 경영인 정기보험은 보험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경영자 플랜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보험이라는 기능보다는 회사의 필요에 의해서 리스크도 관리하고 또 대표님의 퇴직금도 정리하실 수가 있고 또 세제 혜택까지 따라붙는 상품이기 때문에 우리 자동차 보험에 책임보험이라고 생각하십시오. 그래서 회사가 자동차라고 한다면 책임보험도 들어가시잖아요. 경영인 정기보험은 이 책임보험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거기에 따르는 내용들을 갖다 오늘 좀 전해드릴 테니까 회사에 맞게 상황에 맞게 이렇게 좀 도입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경영인 정기보험을 이야기하기 전에 법인 보장자산이라고 말씀을 좀 드려야 되는데요. 이 보장자산은 이제 개인 보장자산하고 법인 보장자산으로 나눠지고 있습니다. 개인 보장자산은 한 가정의 가장이 사망처럼 예측하지 못한 일이 발생했을 때 가족의 생계 및 경제적 자립을 위해 준비하는 자산을 개인 보장자산이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법인 보장자산은 한 기업의 경영자가 사망처럼 예측하지 못한 위험이 발생했을 때 기업과 유가족에게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해지할 수 있는 자산을 의미합니다. 보장자산은 뭐 부동산 자산, 주식 자산, 현금 자산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래서 가장 환금성이 좋은 보험 자산으로 준비하는 경향이 있고 그 보험 자산에서 가장 활용성이 높은 상품이 경영인 정기보험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보험 자산이기 때문에 계약자하고 보험 대상자, 피보험자하고 수익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이 상품은 계약자가 법인 기업이고 수익자도 법인 기업이고 보험 대상자만 CEO나 그 기업의 핵심 임직원으로 대상을 잡으시면 됩니다. 따라서 보험사에다가 금융상품을 가입하신다 이렇게 보시면 되시고요. 그렇다면 회계처리상에서도 자산으로 적립이 되고 자산 중에 장기 금융상품으로 운영하셔도 됩니다. 물론 나중에 세제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보험료로 처리해서 비용 처리화 시킬 수도 있는 방법이 있고 지금처럼 저축처럼 장기 금융상품으로 자산으로 적립하실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 부분 세무사하고 상의를 하셔가지고 진행하시면 될 부분이실 것 같고요. 그럼 이 보험 상품이기 때문에 계약자가 법인이고 수익자가 법인인 부분을 대표님이 은퇴를 하시거나 회사를 떠나시게 되면 개인 자산으로 돌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법인 기업에서 대표님, CEO로 계약자로 수익자도 CEO로 이렇게 전환하면 이 상품 자체는 개인 자산 상품이 되는 거죠. 그러면 법인에 재직하실 때는 법인 보장자산으로 운영하시다가 은퇴를 하시게 되면 개인 보장자산으로 활용하실 수 있는 상품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법인의 자산이 개인 자산으로 이렇게 넘어가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평가를 받으셔야 되겠죠. 그래서 저희가 대표님들이 뭐 급여를 받으시거나 배당을 받으시거나 뭐 상여를 받으시게 되면 소득세를 납부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소득세 자체가 금액이 크다 보면 종합소득으로 넘어가셔가지고요. 세율 자체가 뭐 40%대, 30%대 이런 식으로 세율이 적용되실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만약에 은퇴 시 퇴직을 하시게 되면 이 법인 자산을 개인 자산을 퇴직금으로 받아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획재정부에서 공시를 했습니다. 저축성 보험 상품을 퇴직금으로 받아도 된다는 그 조항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활용하셔서 이 법인 보장 자산을 개인 보장 자산으로 이렇게 증서로 받아오는 거죠. 보험 증권으로 받아오시면 퇴직금으로 인정받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일반 현금 상여 배당으로 받아오실 때 종합소득세에 해당되는 3, 40%, 많게는 50%까지 나올 수 있는 세금을 이 상품으로 받아오시게 되면 10에서 20% 정도의 퇴직소득세만 내시면 되니까 더 효율적으로 좀 활용하실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그 대표님이 기업 법인체를 운영하시는 동안에 또 생길 수 있는 리스크, 또 대표님이 이런 부재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가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거죠. 우리가 뭐 내일도 지금 이 시간 이후도 예측할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보면 법인 대표님의 부재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되면 기업에 생길 수 있는 리스크가 있으시고요. 직원들에 대해서 생길 수 있는 리스크가 있으시고요. 가족들에 대해서 생길 수 있는 리스크가 있습니다. 보통 이 3대 리스크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경영인 정기보험 상품으로는 이 3대 리스크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기업 리스크 부분을 갖다가 좀 정리를 좀 하자. 이런 의도가 있습니다. 기업 리스크는 어떤 게 있습니까? 대표님이 부재 사항이 발생하시게 되면 대표님을 보시고 자금을 빌려줬던 금융권이나 개인들, 기업을 보고 자금을 빌려줬던 개인이나 기업들 아니면 금융권들에서 자금을 회수하러 올 겁니다. 이렇게 회수하러 오는 자금을 단기 금융인데요. 단기란 얘기는 1년 안에 이제 회수해 갈 자금들. 그래서 우리 개정 과목에서는 유동부채라고 보통 표기가 됩니다. 유동부채에 들어있는 부채들이 대표님 부재 사항에 의해서 자금을 돌려달라. 이런 식으로 들어올 거라는 거죠. 회사에서는 회사에서 갖고 있는 자산으로 그 부채를 상환해 줘야 되겠죠. 근데 그 회사에 갖고 있는 자산은 뭐 유형자산, 무형자산, 또 현금성 자산, 뭐 아니면 재고자산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재고는 팔려야 현금이 될 거고 유형자산은 팔아야지 현금이 되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면은 당장 그 상환할 수 있는 자금은 그 현금성 자산일 건데 이 현금성 자산을 개정 과목에서는 당좌 자산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유동부채가 상환이 들어온다면 당좌 자산으로 상환을 해야 되는데 이거를 갖다가 이렇게 매칭시켜 놓는 기업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유동부채가 5억이 들어오는데 회사에서 갖고 있는 당좌 자산, 현금성 자산은 한 2억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5억을 달라고 들어오니까 2억을 상환하면 3억의 부족금이 생기시잖아요. 만약에 이 3억의 부족분이 금융권에서 들어온 자금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소위 말하는 부도의 상황에 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대표님 부재 사항의 첫 번째로 준비하셔야 할 자금은 부채 상환 자금이다. 첫 번째 말씀을 드리고 싶고, 두 번째는 이 회사가 운영이 되셔야 되잖아요. 지금 대표님 부재 상황으로 좀 회사는 되게 혼란에 쌓여 있을 텐데 그 기간 동안에 직원들이라든지 거래처에 대해서 아니면 회사에서 뭐 어떤 임차를 주고 있는 사업장이라고 하신다면 이런 데서 혼란이 생기기 전엔 자금으로 그 동요를 좀 막아야 될 거라는 거죠. 제 두 번째 직원 리스크를 좀 말씀드려놨는데 고용 불안, 퇴직금인 임금 체불 이런 것들에 대해 불안성이 있으면 직원들은 회사를 떠나서 새로운 직장을 구하려고 한다는 거죠. 하지만 대표님의 부재 상황이 되더라도 우리 회사는 6개월, 1년 또 길게는 뭐 2, 3년 동안에 여유 있는 자금으로 회사에 문제성이 없으니까 같이 회사를 좀 살려나가자. 뭐 이런 것도 기대할 수가 있는데 당장 너무 힘들어지면 그렇지는 않을 거라는 거죠. 따라서 이런 단기 유동성 자금에 대한 리스크고요. 그런 것들을 우리 개정 과목에서는 그 판매 관리비라는 항목으로 좀 모아놨습니다. 그래서 판매 관리비가 보통 우리가 1년치가 판매 관리비로 나오고 있으니까 그 판매 관리의 50%, 6개월치 정도의 회사 긴급 운영 자금은 좀 남겨놓으셔야 된다. 따라서 1년 동안에 우리 회사가 5억 정도의 지금 판매 관리비를 쓰고 있다고 한다면 2억에서 3억 정도는 자금을 좀 남겨주셔야 이 회사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대표님의 퇴직금입니다. 일단 우리 법인 컨설팅 받으시면 임원 유족 보상금 해가지고 유가족들한테 충분한 보상 자금을 좀 남기는 플랜도 짜고 계시지만 일단 그런 거는 좀 놔두고요. 지금 현재는 당장 그런 재원을 준비할 문제가 아니라고 한다면 대표님이 받아가셔야 할 퇴직금만이라도 지금 지급이 돼야 된다는 거죠. 만약에 회사가 상황이 어려서 대표님 퇴직금이 지급이 안 된다고 한다면 그 대표님이 퇴직금은 일단 지급이 된 겁니다. 그럼 그 뜻은 뭐냐면 대표님은 퇴직소득세를 내셔야 되는 거예요. 내셔야 되는 거고 회사는 대표님이 회사가 어려우니까 내가 퇴직금을 안 가지고 갔어. 그러면은 회사는 대표님한테 퇴직금을 기부를 받은 거예요. 그러다 보면 회사는 회사에서 나갈 돈이 안 나가고 쌓여 있으면 그 회사의 자산이 증가된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도 법인세의 또 과세 항목이 되는 겁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대표님이 퇴직금을 갖다가 받아갈 상황에서 못 받아간다고 해서 세금이 없어지는 게 아니고요. 내야 될 세금은 다 내셔야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일단 세금 문제가 있기 때문에 퇴직금은 지급해야 되고 두 번째는 가족한테 어느 정도의 생활비라든지 긴급자금은 남겨놓으셔야 되잖아요. 그거 대표님의 퇴직금인 거죠. 그 부분만 좀 준비를 하시게 된다면 이 기업 리스크를 갖다 준비하셔야 되고 이 기업 리스크를 갖다가 현실성 있게 가장 준비할 수 있는 그 방식이 보험 자산이고 그 중에서도 상품으로 보면
경영인 정기보험 상품이 가장 탁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단기부채 상환 리스크 아까 제가 사례로 5억의 부채 상환이 들어왔는데 지금 2억의 당좌 자산, 현금 자산이 없기 때문에 3억을 준비하셔야 된다. 그 다음에 단기 유동성, 회사의 판매 관리비가 5억이 들어갔는데 지금 그 6개월치면은 2억 5천만 원. 아까 3억에 2억 5억 5천만 원. 대표님의 퇴직금이 뭐 기간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한 1억 정도라고 한다면 한 6억 정도의 자금이 지금 긴급하게 회사는 필요한 상황이십니다. 제가 여러 업체들에 대해서 컨설팅하고 이 플랜을 짜드리고 하는데요. 보통 매출 한 30억에 한 1억 정도만 남는 사업장에서도 지금 말씀드린 이 리스크 금액이 한 4, 5억은 기본적으로 나오시거든요. 그럼 대표님들은 그럼 이 자금을 4억 내지 5억 정도의 자금을 긴급 자금으로 회사에 유동시킬 수 있는 어떤 플랜을 만들어 놓으셔야 되는데 그걸 또 은행에다가 이렇게 현금으로 쌓아놓을 수는 없으시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가장 좋은 방식이 보험 자산으로 준비하시는 게 좋고 재직 중에 지금 이런 대표님의 부재 상황이 발생하지 않으시면 나중에 퇴직금으로 쌓일 수가 있거든요. 그럼 퇴직금을 나중에 받아가시면 돼요. 좀 이따 제 사례로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가족에 대한 리스크로 이제 상속세 부담이라든지 가족에 대한 생활비, 대표이사의 연대보증 채무 이런 부분들도 좀 같이 준비를 하셔야 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좀 말씀드리고 있는 경영인 정기보험은 최적의 플랜이라고 감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준비자금 산출 단계는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스텝 1 단기 부채 상환 리스크를 산출을 하시는 거죠. 유동부채에서 당좌 자산을 빼고 매출 채권을 합한 금액이 지금 단기 부채 상환 리스크 산출 자금이다. 두 번째는 단기 유동성 자금이다. 이건 판매 관리비의 6개월치 정도는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대표님의 퇴직금이시죠. 대표님의 퇴직금을 한번 준비해 보시고 플랜 짜셔서 요 세 가지 재원에 대한 부분을 좀 준비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이 법인보장자산은 현금으로 준비하셔야 된다는 거죠. 저희가 혹시 대표님의 부재상 상속이 발생하게 되면 6개월 내에 현금으로 국세청에 세금을 납부하셔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대표님이 지금 여기 예시로 나와 있는 부동산이나 주식으로만 갖고 계신다면 이게 6개월 안에 환금성이 된다는 보장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면 심리적 압박감이 생기고요. 부동산 같은 경우를 물납을 하겠다라고 하는데 물납이라는 거는 세금 대신 이 부동산으로 납세를 하겠다는 뜻인데 첫 번째는 잘 안 받아줍니다. 부동산 매매 잘 안 이루어지면 국세청에서도 현금화 시키기 어렵잖아요. 일단 부동산 물납 잘 안 받는다. 두 번째는 실물가보다 낮은 기준 시가로 적용된다. 지금 현재에서는 30억씩 거래되는 건데 공시지가나 감정평가를 받아가지고 20억 이렇게 나와 버리면 그 금액이기 때문에 실제 가치를 갖다 받을 수 없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부동산이라는 부분들이 놔두면 놔둘수록 어떤 그 물가 상승률이나 이런 상승률 때문에 자산 증식이 있어야 되는데 어쩔 수 없이 물납을 해버리면 그 나한테 돌아오는 이익분을 포기하는 효과가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부동산 물납은 좋은 방법이 아니다. 담보대출을 받겠다. 근데 담보대출을 받으면 보통 우리 부동산 같은 거는 시가가 있고 감정평가가 있고 공시지가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거에 대해서는 보통 감정평가를 받아서 그 금액을 산출을 하는데 이 금액, 감정평가 금액은 시가와 공시지가 중간쯤에서 보통 산정이 되거든요. 그럼 산정이 된다는 얘기는 실제 내 거래하는 것보다 낮은 가액으로 평가될 거고 그 다음에 감정을 받았기 때문에 이거는 상속재산으로 포함이 돼버립니다. 그러면 상속세가 더 늘어나는 거고요. 또 담보를 받았기 때문에 이자를 납부하셔야 될 거잖아요. 우리가 뭐 1, 2억 정도 좀 대출받은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10억, 20억 단위 넘어가면 금리 5%만 적용을 해도 이 매년 5, 6천만 원씩 이자를 내셔야 되는 이런 상황이 발생할 때 있다는 거죠. 그럼 담보대출도 좋은 방법은 아닐 거다. 부동산을 매도하겠다. 지금 경기가 이렇게 좀 침체되어 있는 상황에서 부동산 매각이 좀 그렇게 쉽지 않을 거고 물건 자체가 몇십억씩 가는데 그런 수요자들이 막 나오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매각이 안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시간은 급해지고 현금을 확보해야 되니까 금액을 싸게 내놔야 되겠죠. 싸게. 이러다 보면 그 원하는 가격대를 못 받아가면서도 자산을 좀 이렇게 저가로 매도하는 이런 문제가 발생되고
그 다음에 이 부동산을 갖다가 감정평가를 하거나 여러 행위를 통해 가지고 이 부동산의 실제 거래額이 나오면 이 상속세 재원으로 또 다시 합산이 돼버리는 이런 또 악순환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식을 매각을 하겠다. 보통 이런 문제에 봉착을 하면 비상장 주식 대표님들이 되게 많으실 건데요. 이 비상장 주식이라는 부분들을 갖다가 쉽게 유통되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통 뭐 제3시장이라는 데서 이렇게 내놓기도 하는데 그 안에서도 어떤 그 지명도라든지 좀 이런 것들이 있어야 매매가 좀 이루어지지 전혀 알지 못하는 사업장들에 대해서 이렇게 쉽게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부분이 있고요. 또 설사 이게 매각이 돼서 주식이 누가 이제 인수를 해간다 치는데 그 인수분이 만약에 크다고 한다면 경영권, 우리 받을 수 있는 상속자들이 경영권에 위배받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통 특별 결의를 위해서는 3분의 2 정도, 전체 주식수의 3분의 2가 넘어가야 안정적으로 기업을 경영한다고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3분의 2 정도니까 67% 정도입니다. 그래서 보통 저희들은 대표님 70% 지분을 확보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어떤 누가 들어와도 그 대표님의 의중대로 또 회사의 방향대로 끌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내가 지분을 갖다가 50%, 뭐 70% 이런 식으로 매각이 이루어져 버리면 그냥 회사가 그냥 그대로 넘어간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주식 매각의 방법도 되게 좋은 방법은 아닌 것 같다. 그러면 이런 지금 우리가 보통 현금으로 갖고 있을 거냐, 부동산으로 갖고 있을 거냐, 주식으로 갈 수 있을 거냐, 이런 모든 방법들이 있지만 현금은 늘 부족한 게 현금인 거고요. 부동산과 주식은 바로 현금이 되지 않는다는 단점들이 있다. 그런 상황에서 보면 보험 자산은 그 이벤트가 발생하시게 되면 바로 현금성이 되게 높기 때문에 이 보장 자산으로는 보험 상품이 가장 좀 파워풀하다라고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대표님들이 지금 보험이란 단어만 들어가면 여러 루트를 통해서 보험 가입에 대한 어떤 그 불편함이 있다는 걸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표님 그런 부분들 중에서도 이 경영인 정기 보험은 경영자 플랜으로 이해를 하시고 회사에서 대표님에 대해서 투자를 하는 겁니다. 회사에서 대표님한테 자산을 투자를 하는 거거든요. 그 자산을 보험으로만 단순히 생각하지 마시고 현재 우리 기업체, 좀 나아가서는 우리 가족, 아니면 먼 미래에 나의 퇴직자금 이런 거를 같이 아우러서 보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이 법인보장자산 기능이 보통 4가지 기능이 있는데요. 첫 번째 퇴직금 지원 마련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정관에 의한 임원 퇴직금에 대한 부분들은 지금 올해 2배수까지 적립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 규정 내에서 적립을 해 나가셔야 되는데 적립하는 방식을 은행에다 하실 거다 아니면 보험사에다 할 거다. 2가지만 보시면 돼요. 은행에다 하시면 원금 확보와 이자가 늘어날 건데 지금처럼 저금리 시즌에 얼마나 충분한 이자를 보겠습니다. 그러면 거의 원금만 적립된다고 보는 부분이고요. 보험사에다 넣으시면 이자는 당연히 없는 게 아니고 시간이 지나면 발생은 하지만 기간이 좀 오래 걸리고 원금의 적립에 시간이 좀 걸립니다. 요새 빠른 상품은 한 2년도 되고요. 좀 늦은 보통 상품은 5년 정도, 그 다음에 좀 긴 상품은 10년이면 원금이 적립이 되십니다. 근데 지금 뭐 1년, 2년 안에 지금 퇴직하실 거는 아니시잖아요. 그렇다면 먼 미래를 보고 가시고 내가 그럼 그 대신 이자를 못 받으시잖아요. 아니면 내 이 자금을 어디다 투자했을 때 한번 투자 수익을 못 보시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보장이라는 금액이 아까 얘기했던 5억, 6억이라는 보장을 가져가시는 것이 이자라는 거죠. 그 부분을 갖다 이해하시면 되실 것 같고 거기서 나오는 유동성 리스크 해치입니다. 그래서 기업 안정화 자금, 아까 기업 안정화 자금이라고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단기 부채 상환 리스크, 그 다음에 단기 기업 운용 자금, 세 번째가 대표님 퇴직금, 요 3가지를 합쳐서 기업 안정화 자금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 요 금액만큼을 꼭 준비하셔라. 상속세 뭐 이런 거 빼놓고요. 그냥 회사가 지금 6개월, 1년 정도가 원활히 돌아갈 수 있는 자금, 이 자금을 기업 안정화 자금이라고 생각하시고 그 금액만큼만 준비하시면 되고 그런 안정화 자금을 쓸 일이 발생하지 않으면 먼 미래에 퇴직금으로 받아가시면 되십니다. 보시고 그 퇴직금 자체도 필요 없으시다고 한다면 그냥 개인 보장자산으로 넘기셔가지고요. 향후에 대표님에 대한
상속세 재원인 우리가 흔히 말하는 종신보험 상품으로 전환하실 수도 있으세요. 그거는 시기와 때때에 맞춰서 활용하시면 되십니다. 그래서 여기 상속세 재원 마련해 가지고 가업 승계 자금이나 이런 것도 필요할 수가 있고, 요 경영인 정기보험에 적립된 자금을 활용을 해 가지고 비상장 주식 가치 평가에 일부나마 영향을 좀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의 가치, 주식 가치를 갖다가 좀 다운시키는 이런 부분들이 좀 있으시거든요. 그런 것도 좀 여러모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 전문가들하고 좀 많이 소통하시고 활용을 하시면 아주 파워풀한 플랜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또 법인세 절세 혜택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인채에서 보험료를 내시는 부분들이 원래는 적립분과 소멸분, 내가 위험 보장을 받기 위해서 소멸되는 위험보험료는 비용 처리가 되고, 미래에 쌓여서 받아갈 자금에 대해서는, 적립분에 대해서는 자산 처리되는 게 원래 기본적인 회계 방침인데, 요 상품은 만기에 환급이 없는 상품으로 가입을 하실 겁니다. 물론 중도에 해지금이 발생을 하지만 만기까지 가시면 환급이 없어요. 그러면 적립이 없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비용 처리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시고, 임원의 퇴직 정년을 정하지 않을 것. 60세, 65세, 70세, 80세, 90세, 100세 언제 퇴직할지를 모른다라는 게 임원의 특성이기 때문에 정년을 정하지 않고, 세 번째, 납입 기간은 전기납. 보통 그래서 90세 납, 95세 납 해서 좀 장기적인 부분들이 있는데요. 매년 적립한다고 생각하시면 되시고요. 원하는 시점에 해지하시면 되세요. 원하는 시점에 해지하시면 되기 때문에 이 상품을 운영하셔야 되고, 지금 제가 법인세 전세의 조건, 환급금이 없을 것, 정년을 정하지 않을 것, 전기납, 만기 시점까지 불입을 하셔야 될 것, 이 세 가지 조건을 맞췄을 때만 비용 처리가 된다라는 부분 좀 꼭 상기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비용 처리되는 금액은 회사의 매출액과 회사의 이익 규모, 임원들과의 상여나 퇴직금에 대한 지급 규모, 또 직원들에 대한 유족 보상에 대한 규모, 이런 걸 또 전반적으로 다 보셔야 됩니다. 무조건 비용 처리되니까 나 1,000만 원, 2,000만 원짜리 할 거야. 무조건 이렇게 가입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좀 세무사나 회계사님들, 또 저희 같은 전문가들하고 상담을 통해서 회사의 적정한 규모, 사이즈로 가입을 하셔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가입한 사례가 있는데, 그 가입한 사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4세 남자 대표님이시고요. 이분은 기업 안정화자금, 아까 말씀드렸던 단기부채 상환자금, 회사 운영자금, 그다음에 대표님 퇴직금을 산출하니까 4억 정도가 좀 필요하신 대표님이셨고요. 그래서 월 납입보험료가 지금 244만 8천 원, 한 250만 원 정도가 되시는데, 요 병력이 좀 있으셔서 간편 가입으로 진행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간편 가입이라는 거는요, 보험사에서 325라고 해가지고요, 3개월 동안에 병원에 다녀오신 적이 없고, 2년 안에 입원 치료 받은 적이 없고, 그 다음에 5년 안에 암이나 중대한 질병에 대한 그 병력이 없는 경우에 한해서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는 보험입니다. 그래서 일반 가입보다 보험료가 10에서 한 20% 좀 비쌉니다. 그래서 만약에 건강하시다면 지금 이 보험료에서 한 30만 원 빠져서 한 220만 원 정도시면 충분히 가입하실 수 있는 상품입니다. 그래서 대표님의 이제 정년이 언제인지 모르기 때문에 90세까지로 설정이 되어 있고요. 그 법인세 비용 처리를 위해서 전기납, 가입 기간 동안에 불입을 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90세 납으로 좀 설정이 되어 있는 겁니다. 55세까지 1년이 지났지만 적립이 없습니다. 그래서 빵입니다. 빵. 하지만 기업 안정화 자금은 4억을 보장받고 계시고요. 90세를 보시게 되면 36년이 지난 후에 보시면 적립이 또 없죠. 0이죠. 0. 0이다 보니까 환급이 0입니다. 0. 그래서 만기 환급이 없기 때문에 비용 처리 대상이 된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요. 지금 여기서 보시게 되시면 가장 환급률이 높은 시점이 70세가 지금 90% 정도 환급이 되시잖아요. 그래서 4억 7천을 불입을 하셨는데 4억 2,600을 돌려받으시게 되는 이런 구조가 되시는 거고요. 그렇게 되면은 지금 진작받아서 4,400만 원 정도가 손실이 나셨죠. 4,400만 원. 그런데 이 상품이 법인세 비용 처리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4억 7천만 원이 우리가 2억이 초과된다고 가정을 했을 때 보면 20%가 법인세시잖아요.
20% 법인세시니까 4억 7천만 원에 20%시면 8천만 원, 27은 14, 9억 9,400만 원 정도의 법인세 혜택을 보신 거예요. 그러면 지금 4,400이 손실이 났지만 9,400만 원을 갖다가 법인세 혜택을 보셨기 때문에 오히려 5천만 원 정도 더 이익이 나신 거다. 요렇게 좀 보는 겁니다. 보는 거고, 그 다음에 제가 여기 노란색으로 7년 차에다가 이렇게 색깔을 넣어 놓은 이유는 7년 차가 되면 대부분의 이제 그 경영인 정기보험 상품이 여러 보험사들이 있을 텐데요. 보통 7년 차가 되면 저축성 상품으로 전환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7년 차 이후에는 보장을 안 받으시는 거예요. 보장을 안 받으시고 그냥 일반 은행에다가 적금을 넣는 개념으로 불입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에 예시된 것보다 환급률이 훨씬 더 많이 올라오시겠죠. 그러다 보면 보통 7년 차 넘어서 10년 차 정도 되면 100% 원금이 오시고요. 원금 이후에 돈이 점점점 쌓여가는, 그 대신 보장은 없으시죠. 보장이 없으시기 때문에 10년 되는 시점에 보시면 적립액이 2억 5,700이면 만약에 그 대표님 부재상이 발생되면 지금 보장자산은 4억이 나올 건데 지금 이게 적립액은 2억 5천밖에 안 나오는 부족분이 발생하시게 되겠죠. 그러다 보면 67세 13년 차에 보시면 3억 3,600이 적립이 돼 있으시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4억을 예상해서 좀 그 안정화 자금을 준비했는데 좀 부족분이 있으시죠. 그러면 70세 되면 4억 2,600이 되시죠. 물론 그때는 이제 은퇴하실 시점이 되셨기 때문에 좀 정리할 부분들이 있지만 이때 되시면 요렇게 적립액을 더 쌓아서 적립액으로 이 부족분을 메워갈 수 있는 기능도 있습니다. 있고, 그다음에 80세 이전에 보시면 여기 쌓여 있는 재원, 만약에 73세에 난 연금으로 받겠다 그러면 지금 적립액이 5억이 쌓여 있으니까 5억으로 연금을 수령해서 받아가실 수 있는 플랜, 이런 것도 좀 짤 수가 있기 때문에 다양한 목적으로 쓰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 다음에 부가적으로 보면 그런 일은 없으셔야 되겠지만 이 불입을 하시는 동안에 50% 이상 장애가 발생이 되시면 50% 이상 장애가 발생하시면 납입 면제가 되십니다. 보험료를 안 내신다는 뜻이죠. 그러면 내가 만약에 지금 58세 4년 차에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지금 1억 1,700을 내신 거잖아요. 그 다음에 보험료 불입 없이 보장을 쭉 받아갔는데 만약에 70세에 은퇴하시게 되면 1억 1,700을 받아가실까요? 4억 2,600을 받아가실까요? 답은 4억 2,600을 받아가시는 게 좋은 장점인 거예요. 그래서 대표님 혹시라도 경제적 활동을 못하는 장애 상태가 오신다고 하더라도 보험료 내지 않으면서 보장 받으시고 기간 경과에 따른 적립금은 다 보험사가 불입을 해주는 상품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식에서 대표님의 리스크를 좀 해지할 수 있어서 저는 진짜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대표님. 그래서 법인 보장자산은 경영인 정기보험으로 좀 준비를 꼭 하시기를 권장드리고요. 경영인 정기보험은 기업 경영의 책임보험입니다. 자동차 운전하실 때 책임보험은 꼭 들고 운전하시듯이 기업을 경영하실 때 경영인 정기보험은 책임보험처럼 꼭 가입하셔야 됩니다. 그거 좀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개인 사업자이신 분들도 이 상품에 가입은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만 비용 처리는 되지 않습니다. 비용 처리는 되지 않는데 향후에 법인으로 전환을 하시게 되면 법인으로 전환하셔서 그에 따른 어떤 혜택을 또 별도로 보실 수가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별도로 나중에 또 시간을 갖고 좀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한 내용은 이 경영인 정기보험이라는 보험이라는 게 붙어가지고 대표님들이 좀 부담스러워 하시거나 불편하시는 것들이 너무 많은데 대표님들 요 경영인 정기보험은 경영자 플랜입니다. 경영자 플랜은 투자하시는 거고요. 투자는 투자 자산이기 때문에 이 법인 보장 자산을 꼭 준비하시고요. 그 금액은 뭐 10억도 하실 수가 있고 1억도 하실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회사 여력에 맞게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꼭 준비해 가시고 가면 대표님 개인을 위해서 그 회사에서 근무하는 임직원을 위해서 그다음에 대표님의 가족을 위해서 꼭 필요한 상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항상 기업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준비하며 결정하는 또 양정호 지점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연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